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10년 전 회사의 골프 동호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 둘을 낳았죠.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남편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운운하면서 일을 벌였죠.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여의치 않았나 봐요.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채까지 손댔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성실하게 적금을 부은 덕분에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재는 집안 전체 재산보다 남편의 빚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추호도 미안한 마음도 없었나 봐요. 회사 여직원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여성과 모모 모텔에서 만나자는 통화 자동 녹음도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또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나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남편의 빚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는 혼인 기간 중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맞벌이를 하고 적금을 넣으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채무 초과 상태라고 하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이혼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사연자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840조 3호 및 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로 인해 현재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는 또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연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 사유는 해당하는데 이제 문제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재산 분할 어떻게 될까요? 부부 공동재산을 살펴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과거 법원은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도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결과가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된다면서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유무,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 분담의 방법을 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 초과의 경우에는 법원이 언제나 재산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돼서 오히려
기존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진다면 채무 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 능력이나 장래 전망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산 분할처럼 이제 일률적으로 비율 정해서 채무를 분할하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남편의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이혼 소송 진행하게 될 때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요? 남편의 빚이 남편 명의 재산을 초과하고 네. 사연자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는 남편하고 그 사연자가 혼인할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남편의 채무 초과 상태가 발생한 것은 남편 자신이 거듭된 사업 실패를 한 결과라는 점, 네.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서 남편과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남편이 지금 바람까지 피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이제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봐서라도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빚도 많은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하면 사연자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행위 등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그 공동 재산의 분할을 목표로 하는 재산 분할과는 별도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사연자는 재산 분할과 별도로 남편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외도와 큰 채무 문제로 인해서 이혼 가능해 보이시는데요. 지금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빚에 대해서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빚을 꼭 사연자분이 같이 나눠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재판으로 들어간다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채무가 남편 명의 재산을 초과하고 그리고 혼인 당시에는 큰 채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로 이런 채무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 주장해서 좀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정부의 연금 지급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은퇴자 시위에 축구팬이 대거 가세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서 경찰과 유혈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지난 3월 12일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정부의 연금 지급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은퇴자들의 도심 시위가 유혈 폭력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강력한 긴축 재정 정책을 이끄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은퇴자 연금 지급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노령층의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하기로 했는데 수십만 명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사회 문제로 번진 겁니다. 거기에 격렬한 응원 문화로 잘 알려진 아르헨티나 프로축구팀 서포터즈도 동참하면서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시위대가 시설물을 부수거나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격하게 항의하자 경찰관들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저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날의 소요 사태로 경찰관을 포함한 최소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건 연금법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네요.